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젠마의 또 다른 세상. 안녕하세요. 오젠마의 또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사실 분리배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이 분리배출에 있어서 근데 가장 죄책감을 갖고 있는 항목이 있어. 이게 이 멸균팩이에요. 이 멸균팩 이거 있어야 되거든. 저는 사실 우유를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이 흰우유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도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뭐 이렇게 저기 시리얼 타 먹을 때도 시리얼, 쓰잖아요. 네. 근데 필요한데 뭐 1리터든 1.8리터든 2.3리터든 이게 또 사놓으면 제때 먹어야 되잖아. 보통 일주일 안에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다 안 먹어져요. 먹어져.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떨 땐 필요할 땐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 멸균팩으로 사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나오는 단점은 이 멸균팩. 건강이냐 환경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멸균팩이나 뭐지 그 우유팩 같은 것들은 얘가 재활용을 하면 굉장히 우수한 품질이긴 하지만 별도로 모아야 된다고 하잖아. 네. 근데 이제 거기 가이드 보면 그렇잖아요. 잘 씻어서 말려서 자기끼리 묶어서 뭐 때로는 주민센터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까지 할 성질은 못 돼요, 제가. 마음만 앞서는 거지. 마음은 마음만.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95% 이상이 저 같은 사람일 거예요. 예. 그렇잖아. 사실 이거 언제 다 찢어서 말리고 그렇게 해. 95%? 내가 봤을 땐 99%네. 그렇죠.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늘 내가 분리배출 관련돼서 이거를 하는 전문가인데 이게 너무 찜찜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래요. 라이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라이브하게? 라이브하게. 아,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거죠. 여기 보면 써 있어요. 멸균팩이라고 써 있고 스트로우는 PP, 스트로우는 빼서 버리고 그다음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돼 있어.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차라리 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거 제가 맨날 이렇게 이 마크대로 하라는 이거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재활용 어려움. 그렇잖아. 근데 나는 사실 마음은 얘를 종이로 버리고 싶은 거지. 종이를 버리고 싶어. 종이로 버리고 싶지. 왜냐면 이거 다 또 이제 내 쓰레기 그 종량제에다 버리면 돈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종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종이라는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게 되게 찜찜해.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야, 내가. 차라리 내가 이럴 때는 전문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뭐 하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게 가장 현명할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죠. 이건 전문가도 어려워. 그니까. 네. 어렵지. 왜 어렵냐? 자,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재활용을 하는 시작은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배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항상 선택의 문제야. 내가 이거를 어디다 버릴 거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과연 몇 개냐. 그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종이팩을 재활용을 하고 싶어 또는 버리고 싶어 할 때 선택지. 첫 번째, 분리배출. 그쵸.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건 종이밖에 없잖아. 하나. 두 번째, 총량제 총량제 쓰레기 봉투. 요게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우유팩, 일반 팩이든 멸균팩이든 진짜 씻어서 차곡차곡 해가지고 말려서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갖다 줘. 그 갖다 주면은 휴지랑 바꿔주기도 휴지도 하고. 바꿔주고 뭐 한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그쵸. 세 가지잖아. 근데 나는 에너지가 없네. 주민센터 언제 그러고 이렇게 가겠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그리고 얘가 왜냐면 이게 모을 정도까지 오래 쌓이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모을 때까지 얘를 두기도 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멸균팩 쓰시는 분들. 또 안 씻어놓으면은 우유라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떡하지? 하면 지금 이것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헹궈서 이렇게 보관은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버릴 거냐지.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선택의 문제에서 이제 확률에 대한 문제로 좀 가봅시다. 수학적으로. 네? 그러면 내가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거는 종이를 분리배출하는 거야. 그쵸. 그죠?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로 분리배출을 선택할 거라고. 그죠? 1%? 5%면 좀 비슷하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버리겠죠. 그러면 얘는 내가 이제 종이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종이를 가지고 종이로 이제 종이를 분리하는 선별장. 선별장 갈 거 아니에요. 선별장 가겠죠.
가는데 이 가는 선별장이 중요해. 선별장이 뭐 종이가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종이를 빼내느냐 안 빼내느냐, 그쵸. 우유팩을 빼내느냐 안 빼내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에 있는 데들은 쭉 빼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왜? 네. 왜냐하면 모이는 양이 많잖아. 네. 그죠? 많죠. 네. 많으면 걔를 이제 트럭에 이렇게 트럭에 실어가지고 가겠죠? 네네네. 그럼 가면 그 상태로 가져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종이는 별도로 분리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압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구분을 안 해. 구분하기 좀 어렵고 그러면 이게 안에 묻혀 있겠지. 네네. 그죠? 그러면 그 종이로 이렇게 압축이 돼서 거기로 갈 거 아니야. 그대로 그냥 해리에서.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은 상가나 단독주택은 내가 이거를 아파트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럴까? 거점수거라 할까? 네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놓잖아. 네네. 섞여 있잖아. 그럼 얘는 공동주택 전용 선별장이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수대로 갈 거예요. 네네. 그럼 얘는 종이만 따로 모아지지 않았으니까 선별 컨베이어에 태워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컨베이어 딱 태워지면 보통은 제일 먼저 종이를 골라내요. 맨 앞에서. 네. 눈에 잘 보이고 양도 많아서 종이를 골라내는데 거기에서 우유팩을 별도로 분리하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돈을 못 벌더라도 네네네. 그 환경 또는 이런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멸균팩이나 우유팩을 별도로 모아라 또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네네네. 이렇게 이것만 수집하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모아서 얘만 이 우유팩을 제한한 대로 우리처럼 할수 있겠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얘가 따로 분리배출되기가 어렵겠네. 어려운 상태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혼합돼 있는 거잖아요. 혼합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별하는 곳에 압축하는 곳에 갈 때 사람들이 또 골라내긴 해. 네, 골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뭐 확률이 뭐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얘가 별도로 회수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생기겠죠. 근데 내가 얘는 재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넣었어. 그러면은 확률이 아예 없는 거고, 그죠?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내가 이제 불배출한 게 어디서 어떻게 재활용되느냐, 공정에 따라서 이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는 거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멸균팩을 재활용하는 재활용을 뭐 담당하는 네. 협회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멸균팩은 생산책임 재활용제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이걸 가져다가 재활용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도 줘요. 네. 재활용 보조금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모인 이유는 돈이 안 되겠지? 만약에 선별센터에서 이걸 골랐는데 내가 50원을 들여서 1,000원을 벌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고르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50원 네. 해서 50원 한다 그러면 안 하겠지. 안 하겠죠. 내 인건비 들어가서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수하는 체계나 이런 거에 다 이제 경제적인 그런 수준이라는 게 맞아야지 가능한데. 그러니까 만약 그 선별장에 뭐 예를 들어서 인근에 뭐 학교가 있거나 이렇게 단체 급식이 되는 데가 있어서 이게 우유팩이 좀 수집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 더 뺄 확률이 좀 더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유팩이 가장 많이 회수되는 곳이 학교예요. 네네네. 단체 급식 네네. 이런 곳. 그런 곳은 이제 업체가 우유팩을 다 그대로 회수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씻어서 해야겠죠. 씻든 안 씻든 거기 씻든 안 씻든 양이 많이 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한 30% 정도 돼요. 그 30% 대부분이 그 학교 급식 같은 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과연 어디냐라고 생각하고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은 종이로 분리배출. 일단 종이로 분리배출.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다. 0.1%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1%? 1%대? 1% 넘지 않을까? 퍼센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장담 못 하겠어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아니 이 멸균팩 관련된 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뭐 한 해 만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걸 다 먹고 나면 뜯어 그래서 빨대를 떼잖아요. 네. 떼서 일단 안에 헹궈서 일단 종이에다 버렸어요. 최선이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씻는 게 귀찮다 그럴 때는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럴 때 찜찜하더라고 사실은 그냥 내가 버리는 것도. 근데 내가 이거를 씻어서 잘라서 말려서 주민센터까지 갈 여력은 사실 전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그겁니다. 여기에 있는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이 표시가 저한테 굉장히 찜찜함을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정도만 해도 네. 사실은 이게 어디 잡혀가는 건 아니잖아. 잡아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벌금 물리진 않잖아. 이게 최소한. 재활용률이 되게 낮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분리배출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쵸. 네.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몰라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이거를 분리배출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시민들은 너무 지나치게 해. 어떨 때는 내가 볼 땐 저거는 저렇게 닦아도 안 되는 거면 차라리 종량제 봉투 버려야지 싶은 것들도 막 닦아가지고 빡빡빡빡 닦아서 내놔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닦아서 헹궈서 전 종이에 배출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네, 거지.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